딩모니의 오디오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오늘은 제1교포 북송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말 그대로 일본에 살던 한인들을 북한으로 보낸 사건이었는데요. 요새 애플 TV 플러스에서 파친코 시즌2가 워낙 또 인기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역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이 제1교포 북송 사업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또 일제강점기 이후 당시 일본 땅에는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었는지도 함께 알아가 보시죠.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제1교포 북송 사업은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일본에 살던 약 9만 3천여 명의 한인들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사건이었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를 겪었죠. 약 35년간의 과정에서 일본인들도 우리 한반도로 많이 넘어왔다고 해요. 1910년을 기준으로 당시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은 17만 1543명이었어요. 꽤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일본인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1919년 34만 6619명이었고요.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에는 우리 한반도에 한 80만 명의 일본인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사는 일본인들이 한 4배 정도가 늘은 거죠. 그리고 일본이 패망하면서 대부분 1945년에서 1946년 사이에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57만 명 정도가 돌아갔고, 북한에서는 한 30만 정도가 일본으로 귀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는 그 순간 80만 명의 일본인이 우리 땅에 있었고, 대부분 돌아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럼 반대로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우리 한반도에서 일본 땅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 숫자는 강제 동원된 한인들, 그리고 경제적 이유 등으로 넘어간 한인들을 모두 포함한 수치인데요. 1945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던 그때 당시 일본 땅에는 약 200만 명에서 240만 명 정도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해요. 꽤 많은 숫자죠.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당시의 한인들은 오직 배를 타고 한반도로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 배편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몇몇은 자력으로 돈을 마련한 뒤에 돌아올 수가 있었대요. 일본의 후생 노동성에 의하면 1945년부터 1950년까지 94만 5,848명의 한인들이 한반도로 돌아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일본을 다스리던 연합국군 총사령관은 이 한인들이 돌아갈 때 가져갈 수 있는 소지금의 액수랑 소지품의 무게에 제한을 두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돈, 각종 귀중품들을 많이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일본에서 한반도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일본에 남은 사람들도 꽤 있었겠죠. 그들을 제1교포 혹은 제1조선인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당시 일본에 살던 한인들, 제1조선인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제1교포들을 완전한 일본 국민으로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때 북한이 등장을 해요. 이때 북한은 일종의 체제 선전 효과, 공산주의를 자랑하는 효과가 될 수가 있고, 혹은 노동력 확충 등을 이유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이 한인들을 데려가고 싶어 했어요. 이렇게 일본 정부와 북한 정부, 이들 양쪽의 이해관계가 좀 일치하는 바람에 국제적십자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일본에 살던 이 한인들을 북한으로 보내는 일명 제1교포 북송 사업이 시작되고 말았어요. 이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이 북송 사업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고요. 약 9만 3천여 명의 한인들이 이때 일본에서 북한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해요. 이렇게 북한으로 넘어간 제1교포들은 연락도 되고 처음에는 괜찮았다고 하지만 점점 이들의 삶은 힘들어졌었다고 해요. 연락이 아예 끊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때 제1교포 북송 사업으로 넘어간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의 엄마죠. 고용희라는 사람도 이때 제1교포 북송 사업으로 넘어갔었다고 하네요. 끝!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한반도에 살던 일본인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또 제1교포 북송 사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새롭게 알게 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 파친코 시즌2가 14개의 국가에서 1등을 하고 있대요. 저는 소설로 먼저 읽어보고 싶어서 아직 좀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파친코 보시나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